공황장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냥 사이비처럼 막 이렇더라 카더라 하는 거 다 빼고 말이죠. 정말로 제대로 된 치료 기관에서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요즘 흔하게 쓰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시듯이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만큼 드라마틱하게 빠른 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정말 약을 드시면 금방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율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약물 치료라는 게 현대 우리 공황장애 치료의 아주 큰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물 치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큰 축, 아주 효과가 입증된 중요한 축 중에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네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치료들도 많지만 이 두 가지 치료에 버금되게 효과가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벌써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이 약물 치료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황장애라는 고통을 어떤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탁 빠졌을 때의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꾸 물을 먹게 되고 뭐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고통, 공포도 밀려오고 막 수면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공황으로 보자면 약이라는 것은 구명조끼도 좋고 어떤 뭐랄까요 튜브, 구명 튜브 뭐 이런 거에 비교를 합니다. 즉시 던져줬을 때 그것을 딱 취했을 때 물에 둥둥 뜨면서 공포를 즉시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에 비교합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 뛰어난 거죠. 그런데 수영을 직접 가리키는 효과가 적다 이겁니다. 물에는 탁 떠서 그 순간은 이제 안전하게 되지만 그 튜브를 우리가 뺏었을 때 스스로 정말 그러면 물 위에서 이제 떠 있을 수 있겠느냐,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좀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물론 약 자체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역시나 약이 없어졌을 때 그 치료 효과가 계속 유지된다는 면은 좀 아쉽습니다. 한마디로 재발이 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공황장애 치료의 또 큰 축 중에 하나인 인지행동 치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더디고 느리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지만 수용을 정말 가르쳐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즉시 뭔가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정말로 그 어려움을 대처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일단 급한 대로 튜브 던져주고 수영하는 것을 그 와중에 또 알려줄 수만 있다면 정말로 공황장애라고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으냐면 인지행동 치료라는 아까 그 치료를 모든 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약물 치료 위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인지행동 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제도상의 또는 여건상의 한계 때문에 많이들 하시고 계시지를 못합니다. 또는 하신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굉장히 제한이 된다든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공황장애의 치료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약물 치료법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지행동 치료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물 치료는 매우 강력한 치료법이고 효과도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약을 끊었을 때 재발률이 높을 수 있고 또 증상이 아주 경한 상황,
공황장애로 진단받기에는 좀 애매한 증상이 훨씬 경한 상태에는 바로 약물치료법을 도입하기는 약간 꺼려지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증상이 경하건 심하건 또 증상이 자주 오건 드물게 오건 어떤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또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면 거의 재발이 되지 않는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효과가 좀 더디다라는 단점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접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공황장애 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항상 이분들에게 인지행동 치료요법을 접목시킬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저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가 갖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간상의 제약, 또 제도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다 쉽게 여러분들에게 인지행동 치료요법, 또 인지행동 치료의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치료법 두 가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 약물 치료도 있고 인지행동 치료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가극복 프로그램이라는 이 동영상은 도대체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자, 우리 이 프로그램은 인지행동요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인지행동 치료를 여기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1대1로 듣는 것처럼 돼서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스스로의 치료자로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치료하는 치료자가 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어떤 치료자가 되게 하는 것을요. 자, 이런 어떤 동영상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벌써 여러 외국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과 사이트 동영상을 통해서 스스로가 인지행동 치료를 본인에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정신과에서는 강박장애, 우리가 소위 결벽증이라고 얘기하는 강박장애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혼자 하는 이런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이트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아직 없지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프로그램도 인지행동 치료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또 하나하나 스스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힘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보시면은 충분히 알게 될 텐데요. 본인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공황장애에 대해서 정말 실제적인 이 내용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그 중에서도 어떤 요소들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지를 알 수 있게 할 거고, 그 요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숙제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코치를 해드릴 겁니다. 1대1로는 안 돼도 이 강의를 쭉 보시고 나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당연히 오실 수 있고, 한 발 한 발 따라만 오시면 정말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방향성과 방법, 또 공황장애에서 극복되어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시간의 목표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적합한 분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라는 얘기를 드렸죠. 자, 여기서 그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공황장애 자가극복 프로그램에 적합한 분들은 첫 번째로는 자, 내가 뭔가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또는 공황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대중교통이라든지 어떤 답답한 환경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뭔가 스스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방향성조차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과 목표를 알려드리고 스스로가 본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병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약물 치료만 받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병원에 다니면서 인지행동 치료도 현재 받고 계신 분들은 프로그램 전혀 볼 필요가 없죠. 그분들은 정말 베스트로 치료를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 이유로 약물 치료는 받고 있지만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프로그램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향성, 목표, 또 스스로를 관찰하는 방법, 인지행동 치료자로서의 본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황장애까지 아닌 뭔가 경한 증상들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또 아주 적합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뭐 이거는 지금 당장 약물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 그런데 자꾸만 뭔가 두근두근 불안하고 뭔가의 방법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좋겠죠. 정말 부담감 없이 또 정확한 정보로서 또 본인의 극복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스스로가 시행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약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거나 거부감이 심한 분들이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임신을 앞두고 있는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다른 약을 많이 먹어서 약물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데 공황장애 증상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병원에 지금 당장 갈 수는 없고 스스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방법을 익힐 수만 있으면 추후에 스스로가 공황장애에서 극복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 이야기들이 참 너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장황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약을 하자면 공황장애라는 것들은 혼자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렸고요.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제대로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법이라는 건데 이것들은 물론 치료자와 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르지 않을 때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치료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외국에서는 프로그램들로 나와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서울대 정신과의 사이트도 있고 또 수많은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인지행동 치료법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프로그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또 하나하나씩 또 정신과 전문의가 올바른 방향과 또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이런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맞습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열심히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저도 정말이지 제가 그동안 인지행동 치료법을 적용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던 저의 그 마음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정말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